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520선을 돌파하면서 끝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와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해 양국 간의 협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상 최고가로 마감됐다는 분석인데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운수장비, 전기전자, 유통업, 서비스업이 상승했고요. 은행, 철강, 금속, 섬유, 의복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도 역시 중국발 훈풍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섬유, 의류, 제약, 운송장비 부품이 상승했고 비금속, 음식료, 담배, 오락문화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시장 주도주들이 계속 위로 끌고 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 주도주들이 시장을 끌어가면서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 시크릿 노트 방송에 처음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라면 과연 이게 당분간 그냥 테마로서 올라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결국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된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빅사이클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자, 어제 전일장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현재 IT 기업들이 전부 다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하락 종목이 당일 900개 이상이 되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은 주도주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실적주와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시장에서 소외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의 산업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워낙 수익 보기 좋은 상태지만 산업 분석을 아직 제대로 못하신 분들에게는 소외됨을 느끼는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수급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메이저 수급들,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선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지금 거래소가 2,500포인트를 다다르고 있는데 이 2,500포인트가 다다를 때마다 선물에서 좀 매도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거의 9,700계약 정도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8,000계약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2,500포인트가 다가올 때마다 보통 평균적으로 9,000계약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관들도 역시나 지금 금투 물량들, 소위 말해서 국가 지자체 이런 프로그램 매매들이 좀 자동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거의 지금 시장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작용하다 보니 하락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잘 보시면 연기금들이 바로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종목이냐? 결국 시장 주도주들만 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 주도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뒤에도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만 좀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장을 이끄는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산업 분석이 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산업 분석도 역시 저희 시크릿노트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검색기에 어떤 급등주가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시간인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화면 보시면 오늘은 6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전 장에 포착된 바른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전자는 오늘 초슬림 노트북 등 이 소형 IT 기기에 쓰이는 SSD를 독자 개발하고 생산 전용 라인을 구축했다는 소식을 오늘 전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가 일단 빅사이클입니다. 앞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발표가 나왔죠.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호재성 재료가 좀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른전자가 무슨 기업이냐? 최근에 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 부분에서 과거에는 HDD 이 메모리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SSD로 좀 이제 시장 트렌드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른전자가 이번에 SSD 이 메모리 반도체를 좀 만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점점 얇아지고 점점 작아지는 이런 휴대용 IT 기기들, 소위 말해서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이제 시계 이런 부분들에서 얇은 메모리 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바른전자가 이번에 생산 가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왔고 실적이 동반되지 못했던 종목들은 어떤가요? 보통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바닥으로 꼬꾸라쳤습니다. 자, 바른전자의 주가 흐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종목이 과거에도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타기보다는 약간 테마성의 흐름을 좀 많이 탔던 종목들입니다. 자, 실적이 없고 테마성 흐름이 있던 종목들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52주 신저가를 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 20% 이상 상승률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가요? 다 이런 패턴들입니다. 신저가를 달리던 종목 중에서 52주 신저가 달리던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좀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보통 상한가라든지 20% 이런 식으로 좀 급등이 나오는데 자, 이런 구간대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구간대를 공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당일 단타라도 꼭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소외됨을 느낄 시장이 아니라 수익 보기 좋은 장세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전자 역시나 검색기에 포착된 이유 당일 이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은 당일 거래량이 붙으면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한다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첫 번째 상승 구간을 잡아놓고 이 상승 구간 대비해서 하방 3분의 1 또는 5분의 1 구간대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지를 받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할 겁니다. 자, 이 지지를 받을 때 이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면 바로 이런 자리가 일시적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탈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승을 관심 포인트로 두셨다가 첫 번째 상승에 전고점을 좀 뚫어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 자, 이런 자리가 저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정확하게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단타, 초액 구간 잡는 패턴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우리 또 이 그날 또 수익 보고 상한가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에 의해 상승한 이 바른전자 같은 종목 당일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매 구간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프로스테믹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스테믹스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인 엑소존과 또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 오늘 전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이제 생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줄기세포라고 하면 또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뭐냐면은 이 프로스테믹스,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가 자꾸 진행되면서 소위 말해갖고 노화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줄기세포를 통해서 또 치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도 30대에서 20대 사이에서도 탈모 현상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워낙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자꾸 이제 탈모가 생겨서 이 탈모 방지된 이 탈모 시장도 상당히 규모 자체가 큰데요. 이번에 이 프로스테믹스가 이 탈모 시장에 필요한 탈모 방지 할 수 있을 만한 이 제품을 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당일 이슈로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런 생체 시장이라든지 줄기세포 시장에 대한 좀 호재성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당일 이슈로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추세를 길게 이끌고 갈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올라갔을 때 위에서 따라잡아야 될까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종목을 다음날 갖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공략을 하시면 잘못하면 오히려 손실 보고 내동매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9월달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제 뭐 선침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기술적 매매 패턴으로는 선침해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날 이제 당일 단타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분봉상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1시에 바로 1시 10분, 15분부터 시작이죠. 요때부터 이제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지지를 받았다가 재차 이런 식으로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첫 번째 상승 초입 구간에서 공략하지 마시고 두 번째 거래량 동반된 상승 구간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이런 N자형 패턴 구간대를 포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요 패턴이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복습을 하면서 나만의 매매 그 노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하고 나면은 매매 노트를 만들어 두는데 이런 자리들 우라노스가 말씀드린 자리들 꼭 보시면서 이런 자리들이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탈모 방지 제품 개발 소식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소식이 이 추세를 길게 끌고 갈 만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당일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패턴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또 다른 바이오주인 바이오니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늦은 시간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앞서 이제 뭐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거라고 한다면 이 바이오니아는 참 이 현대 사회의 또 가장 문제점이기도 하죠. 현대인들이 워낙 가장 이제 또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비만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송을 출연하고 나서 지인분들한테 상당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너 왜 이래 뱃살이 많이 쪘냐라는 얘기를 좀 듣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현대인들이 비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니아가 무슨 기업이냐면 이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유산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술 계약을 지금 맺고 있어서 라이센스 최종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좀 요거는 강력한 호재성 재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거래일 동안 계속 랠리를 달려주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취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매일매일 뭐 제약 회사들 검색할 수도 없고 뭐 제약 연구소 리포트들 쫓아다닐 수도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호재성 재료가 나오기 전에 어떤 자리에서 선침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이오니아가 지금 벌써 뭐 5거래일 연속 좀 급등이 나오면서 5,000원이었던 종목이 8,4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 이제 공략을 못했다 보니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종목들 하나만 갖고 있어도 참 이번 11월 달,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내 계좌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잘 보시면 이런 급등 패턴의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징조가 있어요. 자, 앞전에 보시면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재차 이제 한번 또 하락을 시켜줍니다. 하락을 시켜주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알게 모르게 거래량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요거를 앞서 제가 단타 매매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단타 매매 방식을 일봉상으로 가까우면 또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상승이 바닥을 치다가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첫 번째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이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여기서 공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잘못하면 하락을 합니다. 자,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요? 아까 단타를 할 때도 자, 그렇죠. 첫 번째 상승의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하락을 할 때, 그러니까 조정을 줄 때 거래량은 감소를 하게 되고 요 구간대에서 재차 상승을 하게 되죠. 재차 상승할 때 앞전 첫 번째 상승 구간, 즉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붙어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 돌파는 나왔는데 거래량이 앞전 첫 번째 거래량 대비해서는 강하지 못했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요 구간,
정확하게 요 구간대부터 거래량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앞전 첫 번째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매수해야 됩니까? 자, 우라노스가 계속 말씀드리죠.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요런 자리들, 급등 직전의 초입 구간입니다. 요런 자리들 공략만 잘하셔도 바로 요런 종목들 좀 최근 시장에서 또 수익 볼 수 있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호재성 이슈를 미리 접하기 쉽지 않은 만큼 기술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으니까요. 꼭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역시나 제가 지금 특징주로는 기술적 분석을 사실 해드렸지만 그동안 제가 사실 강의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 분석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기술적 분석 가지고 매매를 할 장이 아니라 그만큼 산업을 잘 분석을 하고 그 산업 속에서 종목을 잘 분석을 해야지만 수익 날 수 있는 장세입니다. 자, 아마 이 8시 시크릿 노트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계속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제가 강의를 드릴 내용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 뭡니까? 중국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짚어보지 못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 관련 산업에 대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시 시크릿 노트 우라노스의 이모동입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오늘 출연을 했는데 이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참 많은 섹터와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설명드리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단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설명드렸을까요? 아니면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 주도주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기는 합니다. 갑자기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20% 3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개별주의 장세가 좀 색깔이 강한데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못 잡죠. 또는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셨다가 내동매매를 하셨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현상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또 공략 안 하신 분들은 이상하게도 내 종목이 안 가게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되게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이 주도주, 소위 말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만 계속 상승이 나오는 장세고 그 외에 나머지 섹터들은 소외되어 있는 장세다. 소위 말해서 빈부격차가 느껴지는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시장이 체감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떠한 산업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라노스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지 않고 계속 이쪽 섹터, 저쪽 섹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산업과 그 섹터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실적이 가장 좋은 섹터가 어딘지를 아셔야지만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고 지금 시장에서 수익 보는 정말 주식시장의 고수들은 이런 매매를 한다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말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승률도 좋았고요. 정말 수익도 잘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짚어보지 않은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2주 전부터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틀어도 또는 인터넷을 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달부터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부터 사드 배치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양국 간의 긴장감이 정말 커졌었고 외교적인 마찰이 심해지면서 문화 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되어 있었던 기업들이 많은 손실을 봤었던 1년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어제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죠, 여러분들? 내년과 그리고 다음 달의 일정을 꼭 기억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면요. 내년에 우리가 2018년 가장 큰 이벤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올림픽과 월드컵일 겁니다. 자, 근데 그 두 가지 이슈만 맞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양국 간의 긴장감,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평창 올림픽 어디서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죠. 근데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중국하고 외교적인 마찰 문제 때문에 계속 이거를 꼬투리 잡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중국도 올림픽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꼭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바로 다음 달 에이펙에서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한중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 외교적인 마찰을 해소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 뉴스 기사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라노스가 요즘에 참 말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내년에 출시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바로 일주일 뒤에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번에도 제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나요? 깜짝 놀라셨을 건데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달 에이펙에서 결국은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당연히 사드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외교적인 마찰 부분들을 조금씩 해소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 이제는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차츰차츰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시를 들어드릴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알면 현재를 준비할 수 있고 미래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있었던 2012년 9월 센카쿠 분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 때문에 중국과 일본 간의 상호 간의 외교적인 마찰이 상당히 심했었고요. 일본인들이 반중 감정, 그리고 중국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일 감정이 정말 치솟으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의류 브랜드 중에 하나죠. 유니클로라는 이 브랜드가 갑자기 중국인들이 매장을 불태우고 매장을 전부 다 깨부시고 그러면서 전부 다 이 물건 사지 말자라는 운동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던 문제였는데 2013년 9월 달 러시아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정상이 회의를 통해서 이 외교적인 마찰 부분을 매듭을 하나하나씩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케이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중국과 베트남 간의 갈등 또 하나 있었죠. 2014년 5월 남중국해에서도 역시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리학적으로 영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뭐 우리나라하고도 역시나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남중국해 분쟁 때문에 당시에 이제 뭐 베트남 사람들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었고 외교적인 마찰이 심했었습니다. 자, 근데요. 2015년 11월 달 시진핑 중국의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면서 양국 간의 정상들이 회의를 통해서 외교적인 마찰 문제를 해소를 했고요. 앞으로 서로 간의 상호 계약을 또 맺다 보니 역시나 베트남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들이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요거 그대로 우리나라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는 사드라는 부분 때문에 아니죠. 사실 올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2017년 2월 달 롯데 부지를 사드 배치하는 곳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유통업종들, 의류 브랜드들 또는 엔터주들까지도 전부 다 피해를 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내년에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 외교 문제에 대한 마찰이 이제는 해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외교 문제가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수출 비중이 나라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럼 지리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의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 부분이 해소된다면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호재가 될 거고 앞으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 쪽에서도 2018년에 상승 유망한 섹터가 중국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정말 밀접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진출돼서 성공한 기업,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들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제가 엔터주를 먼저 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SM. 우리나라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JYP, CJ ENM, 그리고 뉴. 대표적으로 음원 시장에서 뛰어들어 많은 연예인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소녀시대, 동방신기, 엑소 이런 쟁쟁한 아이돌들이 중국에 항상 진출을 해서 항상 콘서트를 할 때마다 전량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콘서트에 대한 이 열광, 한류 문화의 바로 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JYP도 뒤처질 수 없죠. 당연히 한류 문화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최근에 주가가 어떤가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아니죠? 사실은 2개월가량 이미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문제가 해소되기 전부터 이미 실적이 증가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배척받는 기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성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SM과 JYP 역시나 주가 상승을 하고 있었죠. 자,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ENM이 단순히 국내 영화 사업 때문에 올라갈 거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도 상당히 큰 기업인데요.
중국에 진출된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서 역시나 뭐 영화 사업 부분들 잘 되고 있다 보니 CJ ENM도 올라가는 거고, 뉴도 역시나 중국 시장에 진출된 영화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 상승하고 있죠. 자, 중국 관련된 기업 중에서 엔터주 우리가 꼭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라노스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전부 다 수익이 났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섹터가 있었을까요? 자, 화장품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100만 원짜리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20%가 올라갈 줄은 생각도 못하셨죠? 자, 그만큼 지금 이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국내에서 화장품 산업이 잘 됐기 때문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중국에서죠. 중국에서 후라는 화장품이 정말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서 곽광받고 있고 매출 1조 원 클럽으로 찍고 있다 보니 LG 생활건강 역시나 실적에 의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모레퍼시픽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화장품의 대장주들이 올라가고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저가 브랜드인 토니모리라든지 미샤 또는 이런 이니스프리 같은 자그마한 기업들도 역시나 주가 계속 올라가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엔터, 화장품 전부 다 밀접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고 우리나라만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만으로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화장품과 엔터를 제외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주를 빼놓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물론 국내 여행 상품도 있지만 사실 가장 한국인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지리학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행 상품들이 대부분들이 중국과 일본 여행 상품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국하는 일본인들 또는 중국인들이 물론 그쪽 나라의 여행 상품들을 이용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를 통해서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실제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랠리를 날려주고 있고요. 호텔신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종목이 뭐 이재용 부회장의 이 실형 선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시장에서 잠깐이나마 떠돌았는데 자, 그런 테마성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정확하게 면세점 사업과 호텔 사업을 하면서 여행주고요. 당연히 중국인들이 방문을 해야 여행주나 또는 면세점 사업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참 좋은 여행이라는 자그마한 중소기업도 역시나 주가를 올라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행주 당연히 중국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나 더 뭐가 있죠? 네, 카지노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중국과 밀접된 사업입니다. 자, 사실 강원랜드는 지금 주가가 안 가죠. 카지노 테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카지노 테마였으면 강원랜드의 주가가 상승을 했어야 됐는데 강원랜드는 국내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사실은 매출이 그렇게 따라주는 회사는 아니고요. 바로 파라다이스하고 GKL, 바로 이 두 개 기업이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카지노 기업입니다. 자, 언제 소개시켜드렸죠, 제가? 9월 27일 추석 전주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그때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까지 5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테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고 실적이 뒤따라주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바로 중국 관련된 기업.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내 계좌, 내 포트에 없다라면 당연히 소외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내 계좌에 이런 종목들이 없거나 앞으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또 종목도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자, 엔터, 카지노, 여행, 화장품까지 봤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또 중국과 직접적으로 밀접되어 있는 산업 어떤 게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서 연관된 호재를 꼭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도 참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현대 사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층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출산 문제까지 같이 따라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이자녀 전면 허용, 고령화 사회 적극 대비라는 2015년의 뉴스거리인데요. 그렇죠. 지금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으로 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과거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던 나라고 전 세계에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1980년대 경제 성장률이 4%대였는데 2000년대 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오게 된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역시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자꾸 떨어진다라면 경제 성장률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고령화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 수혜 산업을 찾자라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꼽는다라면 바로 노화 진행, 노화에 대해서 안티에이징을 하는 항노화 시장과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영유아 시장에 대해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티에이징이죠. 안티에이징 항노화 산업은 말 그대로 노화를 낮춘다라는 노화를 낮춘다거나 또는 노화 증상에 대해서 조금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고령화 시대가 자꾸 진행이 되고 저출산 문제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이런 산업들을 우리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안티에이징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항노화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노화 시장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피부, 미용, 화장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항노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소위 말해서 보톡스라든지 이 최근에 성형외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노화 방지 시술이 과거에 대비해서 3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어떤지 한 종목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죠. 사실 대표적인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입니다. 항노화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의한 상승이에요. 자, 이 종목 수급을 한번 뜯어보면 기간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 관계된 기업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다 보니 이 고령화 문제도 중국 관련된 기업들과 상당히 밀접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시장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메디포스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인분들,
특히나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하긴 뭐 퇴행성 관절염은 요즘에 20대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오는 최근의 현대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찌됐건 간에 고령화 시대가 자꾸 진행되고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서 정말 필수 불가결로 필요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카티스템이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세게 올라가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 빠지지도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스포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은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사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책임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메디프론이라든지 시트리 그리고 뭐 명문제약 같은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저는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뒤따르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나. 알츠하이머 치료의 핵심 기술 최근에 유럽에서 특허 취득까지 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테마 종목들은 물론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시장이 하락할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도 역시나 테마 종목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테마 종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내 계좌에 이런 종목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쵸. 메디포스트 이런 주도주들이 지금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시장 주도주고 이런 종목들은 내 계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셔야죠, 여러분들.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노화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고령화 문제에서 이런 메디포스트나 뭐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면 또 하나 고령화 시대에 뒤따라올 수 있는 건 저출산입니다. 사실 뭐 저출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중국 시장이 가장 크게 반영될 부분입니다. 사실 앞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한자녀 정책을 고수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굳어 있었는데 중국도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심을 하다 보니 두자녀 정책으로 이제 바꿔버렸죠. 한자녀 정책을 완화를 시켜버리면서 두자녀 정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두자녀 정책 시행 이후에는 뭐 알리바바나 티몰에서 영유아 제품들의 이런 매출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영유아 시장이 2020년까지 중국에서 시장 규모만 665조 정도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드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외교적인 마찰이 점차 해소가 된다라면 이 665조 영유아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 과연 수혜를 안 볼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영유아 시장 그렇게 규모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이 국내 산업을 좀 집중을 하다가 적자를 좀 많이 좀 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업 부분이 아니라 바로 중국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인데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유아 업체 1위입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죠. 역시나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내 최초 유아 의류 용품 업체고요. 중국의 두자녀 정책으로 유아복 시장을 선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랑시그룹이 최대 주주로 변경을 하면서 바로 중국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들 지금 엔터주나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아직 상승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18년에 이 외교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지금의 반짝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를 꼭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종목 말고도
충분히 바닥에서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직도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실까요? 아니죠. 바닥에서 상승 직전의 종목을 선침해 하셔야 되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시간상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뒤에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 관련 산업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가 확실시된 만큼 더 늦지 않게 관련 종목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간 차례대로 관련주인 엔터주, 화장품주, 여행주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요. 관련주로는 메디포스트, 아가방 컴퍼니 제시하시면서 이 종목들 계좌에 담아두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권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더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더 안내 말씀 주실까요? 네. 중국이란 나라는 사실 이 중국의 엄마들은 유아용품에 대한 이 브랜드 충성도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용했던 브랜드만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중국에 대한 진출,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고령화 관련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